값, miss. 자, 함수를 찾아라.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로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y는 x, 얘가 항등함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상수함수는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애. 그러니까 기억이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얘는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함수 그래프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리을이 항등 함수이기도 하지만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시면 y는 x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고요. 1대1 함수가 되는 함수고요. 자, 그리고 요 함수, 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너도 1대1 함수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증가 하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너도 오른쪽 위로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1-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보다 커서 a 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만난다 라는 거는 뭐 0 넣어보면 둘 다 같은 거는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증가 감소 이것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FA는 여기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이제 GX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GX에 요게 이제 3A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2배에서 빼기 5가 돼서 나올 텐데 그 값이 11이 되면 된 뭐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얘는 6A이고요.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이 11이다가 되니까 요때 6A는 12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HX 구하는 건데요. 요 1번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HX가 FX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 X 자리에 이제 HX를 넣어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h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gx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즉 hx는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fx가 먼저 들어가서 hx에 들어가니까 얘는 fx가 2x 플러스 1이죠. 그럼 h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hx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합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얘를 t로 치환해서 hx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식이 ht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 ex라는 표현도 이제 t로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는 ex라는 게 t-1이라는 걸 아니까 얘는 마이너스 t-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t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되고요. 요 t는 다시 그냥 ax로 바꿔도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 문자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바꿔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hx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얘가 이제 a 플러스 b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준 거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역함수로 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래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3을 집어넣으면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3a 더하기 b가 5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요 두 개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뺄까요? 그럼 3a에서 a를 빼면 2a가 되고 b하고 b는 지워질 건데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6이 돼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a가 3이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fx가 결정이 되기로 3x 빼기 4다. 이렇게 되는데 f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2 빼기 4 해서 얘는 답이 8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함수를 한 번 통과시키면 1, 뭐 두 번 통과시키면 2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20번 통과시켰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한 번 통과시킬 때마다 2씩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애를 한 번 fx를 통과시키면 2가 한 번 더해지고요. 자, 한 번 더 통과시키면 2가 두 번 더해집니다.
한 번 더 fx를 통과시키면 2가 3번 더해지니까요. 얘는 얘를 몇 번 통과시켰다. 그쵸? 20번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20번을 통과시키고 나면 2가 20번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40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그래프하고 함수값 구하는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한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요 y는 x를 잘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요 x축의 a가 이렇게 y축으로 옮겨지는 이런 상황, 이런 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써두시는 게 좋겠죠. y는 x에 대응이 되는 걸 가지고 좌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fx 그래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번 문제를 푸는 것처럼 fd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fx에서 fd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이제 x 값으로 보면 되거든요. fd. 그럼 이거를 이렇게 쏘시면 그때 대응하는 y 값이 누가 돼요? 그쵸, c가 되죠. 그러니까 fd는 c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그래프로 이제 읽어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 역함수 c는 뭐다? 그쵸, d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잘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fx를 가지고 있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fx인데 이걸 가지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c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무슨 값이에요? 그쵸, y 값이죠.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값을 어디 축에서? y 축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c에서 쏘셔서 대응되는 x값은 역함수의 함수값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뭐 요 그래프 하나로 굳이 역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얘는 fd니까 요거는 이제 d를 x축으로 보시면 되죠. x축에서 d를 쏘시면 뭐가 돼요? 그렇죠,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c가 들어가고요. 그럼 c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얘는 c에서 쏘시면 누가 나온다? 그렇죠, b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b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fx 그래프에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함수값에 들어가는 c는 y축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y축에서 쏘시면 x값은 d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3번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지만 이렇게 각각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우리는 역함수를 2번 합성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이 a를 역함수에 먼저 통과를 한번 시키면 얼마가 되겠냐 라고 하면, 얘는 fx에서는 y축에서 a를 보시면 되고요. 쏘시면 맞는 게 누가 나온다? 저 b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f 역함수 b하고 똑같을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y축에서 b를 보시면 쏘시면 누가 나온다? 그죠, c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c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프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키는데, 요거를 이렇게 평행이동만 시켰을 때는 요 끝에가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그죠? 1. 그리고 만약에 대칭이동까지 허용이 된다면 얘는 풀마 1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혹은 뭐 역함수로 우리가 이제 식을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요래 함수에서는 역함수는 잘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풀마 1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얘가 이제 1이다 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친구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1인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너는 평행이동 시켜서 되는데 x축으로 빼기 1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여기가 1이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얘는 이제 공률이 다를 거니까 태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진이 같은 경우는 요거 약분하시면 되죠. x-2에 1, 여기는 3이면은 두 개 약분해서 3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너는 1 이렇게 나오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다 하실 줄 아시겠죠. 요거 아직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얘도 x의 개수가 1이고요. 최고창이래. 요 머리에 있는 숫자가 1이니까 얘도 평행이동 시켜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혜영이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에요. 이게 2인 경우는 위아래를 2로 약분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2로 나눠주시면 너는 x-1에 2분의 5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여기 보이는 숫자랑 또 다르네. 그러니까 얘도 공률이 달라서 평행 이동시켜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시죠.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근선만 보면 AB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X점근선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X점근선이 2니까 여기가 이제 X-2였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Y점근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요 X하고 요 X의 비율이 마이너스 3일 거니까 B도 마이너스 3으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A 값 구했죠? 얼마로? 마이너스 2로. B 값도 마이너스 3으로 구했으니까 누구만 구하면 돼? 그래요. C만 구하면 돼요. 근데 C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그래프를 쳐다보니까 어디 점을 지난다? 1,0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 x-2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c인데 얘가 지금 1,0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는 1, 여기다가는 0을 대입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더하기 c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려면 c 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C 다 구했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고 y는 4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자, 일단 여기서 y는 4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얘가 얼마라는 게 나와? 그쵸,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옵니다. 플러스 4죠. 왜냐면 얘네들의 개수 b가 y 점근선일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에다가 1 집어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분모는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 값은 5다.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일단 식이 완성이 되죠. y는 x 플러스 2에 얘는 a가 4x 얘는 플러스 5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이 비상교과서 특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실 비상교과서뿐만 아니라 어떤 함수든 간에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를 구하려면 항상 그래프에 개형을 그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그냥 값 대입하면 최대 최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를 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개형을 생략했을 때 틀리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고 비상에는 그 문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서 시험에서는 뭐 보이면 그냥 하시고요. 근데 평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려면 0 넣고 4 넣어서 끝내지 말고 이 함수 그래프를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을 약분하셔서 여기다는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약분하셔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x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요. y점근선이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x점근선, y점근선 그리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범위를 x값을 0부터 내가 지금 4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구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누굴 집어넣어야? 그쵸, 0을 집어넣어야 최소값이 나온다. 최대값을 구할 때는 4를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온다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을 그냥 대입해서 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가 되는지 최대가 되는지를 평소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 선생님, 이거 저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요.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문제를 푸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값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시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6분의 16 더하기 5니까 21이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7이 돼서 최대값은 2분의 7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보시고 ABC를 구하는 건데 그래프에서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1,1일 거고요. 자, 그리고 방향 보시면 왼쪽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x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일 거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루트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찍혀 있고요. 아마 a도 음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디를 지난다?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걸 가지고 이제 ABC를 구해라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거꾸로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작점이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a에 x-1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얘가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아까 우리 요거 0, 빼기를 지난다. 요거 하나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y에다가는 마이너스 1, x에다가는 0을 대입해 주시면 식이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면 루트 마이너스 a가 얘를 넘겨주면 2다.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4면 되니까 a 값은 빼기 4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빼기 4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인 거니까 요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시작점 요걸 가지고서 작성을 하셔서 여기 보이는 y절편을 대입해서 식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역함수가 뭐 gx라고 했을 때 요거 가지고 a, b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fe가 1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루트 2a 플러스 b 값이 1이다가 될 거고요. 이거 제곱해 주시면 2a 더하기 b는 뭐 1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g3은 0이다인데 역함수 값이니까 거꾸로 f0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f0은 여기다가 0을 넣어 주시면 루트 b가 되는데 그게 3이다가 될 거고 그럼 b는 9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b가 9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은 빼기 4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점근선을 가지고서 넓이가 28인데 k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x점근선이 k고 y점근선이 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점근선이 1이고 그리고 y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일단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일자선이 안 그어지지. 자, 예쁘게 좀 삐뚤어졌다 그죠? 자, y는 2가 이렇게 y는 2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리고 k는 y는 k는 음수겠죠. 양수 k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k라서 뭐 어디쯤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얘는 y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그릴 건데 x는 1을 제가 한번 그렸어요. x는 1.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이 k가 1보다 큰가 작은가 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k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k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일단 1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풀어서 답 나오면 얘일 거고 아니면은 작을 대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넓이가 28이라고 하니까 밑변이랑 높이를 좀 찍어 줄 건데 요 밑변 요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시면 되겠죠. k-1이고요. 자, 그리고 이 높이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 플러스 2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뭐해서 곱해서 얼마가 돼요? 28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냥 수가 좀 보이기도 해요. 그죠? 사실은 얘랑 얘를 보면은 요거 이제 플러스 3이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k-1 곱하기 k 플러스 2가 28인데 이게 이제 3이 더해져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7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4고 네가 7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k 값은 얼마다? 5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k가 1보다 크니까 오케이 내가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두 번째는 k가 1보다 작을 때로 넘어가서 다시 식스여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k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된다. 자, 요거 조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요 유리함수는 멀쩡하게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분을 좀 해보면 x-2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요거 약분해서 2 대입해 주시면 0되는 애 2 대입해 주시면 요거 이제 3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할까? x는 2에서 x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에서 y점 근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5부터 8까지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5부터 8까지가 어딘지를 좀 적당히 값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한번 5를 대입해 보시면 얘는 y 값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x에다가 8을 한번 대입해 보면 y는 6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7이면 마이너스 9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돼서 둘 다 음수값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 너무 좀 퍽퍽하게 그렸다, 그죠? 한 요 정도 되는 거, 요 구간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안 쓰고 요 무슨 색? 붉은색? 얘가 이 함수가 되는 거죠. 요 구간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얘는 0,k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항상 만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k 값이 사실은 커지면 얘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k 값이 작아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이게 만나고 안 만나고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 0,k인데 얘가 k 값이 위로 커지면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나다가 딱 이렇게 걸리죠. 여기까지는 만나는데 이거 이상으로는 안 만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서 딱 여기까지는 만나는데 요거 아래로는 또 안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경계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만나려는 그 경계는 사실은 어디? 그쵸, 여기랑 여기 딱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만나고자 하는 어떤 K값의 경계가 되고, 나는 이제 이 K값이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K가 최대일 때는 아무래도 Y절편이 좀 위쪽에 있을 때 여기가 최대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1번 상황이 최대일 때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최대일 때 상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K값을 구할지 보니까 딱 이 상황에 어디 점을? 요 점을 지날 때고 요 점이 5, 빼기 1이더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 K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y는 루트 5x 플러스 k에다가 요 점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가 이제 5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서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5 플러스 K가 돼서 K값은 빼기 6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내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단원 학습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x라면 마이너스 1은 0, 0은 0을, 1을 향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는 다 연결이 되니까 함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문항들도 좀 해보시면 돼요. 뭐 얘네들도 넣어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상수함수는 얘도 마이너스 1로, 얘도 마이너스 1로, 얘도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어쨌든 치역들이 다 공역 안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2x 빼기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연결되는 이 마이너스 3이 공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치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어떤 정역에 하나의 값이 매칭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인 걸 찾는 건데 그래프로 보면 이제 증가 감소 하여야 하며 뭐 공역과 치역이 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공역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걸 실수 전체라고 보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일단 그냥 끝나네요. 그죠? 요거 1대1 함수 조건만 봐도 끝나네.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 요거를 일단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게 3번밖에 없으니까 뭐 얘가 1대1 대응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도 없죠. 이 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눈썰미를 좀 가지고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fx가 여기 지금 fx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hgx, 요게 이제 여기에 hgx다. 이렇게 이제 생겨 먹은 거란 말이죠. 요거 딱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결합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fx고 hgx를 합성한 거니까 뭔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려면 이 친구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hg.f 이런 친구를 사실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잖아요. 이게 성립한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은 먼저 fx가 들어가는데 이 fx가 사실은 x 플러스 a죠. 그 x 플러스 a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h.g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3배에서 3x 더하기 3a 빼기 2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같다? bx 플러스 4랑 같다. 자, 그러면 여기가 b가 3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3a 빼기 2는 4다. 그러니까 a 값은 2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ab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함수의 연산의 어떤 성질인데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요 각각의 분배가 되지만 이거 순서 바뀌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g 역함수 그리고 f 역함수가 이렇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자, 거기에 여기는 g 도트 여기는 g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럼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얘네들이죠. 서로 역함수일 때 합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항등함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실제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얘네만 딱 통과해서 3이 요거 두 개만 통과해서 나온 값이 요 통과해서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제끼고 문제를 풀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을 g에 통과를 시키면 3은 통과해서 1이 나오죠. 1. 그럼 결과적으로는 f 역함수 1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너를 k라고 두면 fk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 그럼 x 자리에 k를 대입을 하셔서 4k가 1이다. 그럼 k 값은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값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얘는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fx하고 gx가 주어졌는데 요런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이거 먼저 할까? y는 x부터 정리를 하죠. y는 x에 대응되는 애를 찍어주시면 여기가 a, b, c, d, e, f 요거는 먼저 찍고요. 자, 그리고 이제 f 역함수 c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나는 fx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c가 fx에서는 무슨 값임을 알면 된다? y값임을 알면 된다. 그러니까 y축에서 누굴 찾아서 c를 찾아서 fx로 보내주시면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역함수 c는 누가 된다? d가 된다. 그럼 그걸 다시 g에다가 넣어주시면 gd가 되죠? 왜 웃었지? gd는 그러면 이렇게 d를 x축에 이렇게 쏘시면 2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자,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유리식인데 잘 보시면 분모가 x 빼기 2 그리고 여기는 x, x 빼기 4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통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4, x 빼기 4 여기는 x, x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x, x 빼기 2, x 빼기 4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4 빼기 x니까 여기 빼기 4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도 통분을 좀 해주시면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다. 이렇게 이제 통분이 될 거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식에 어떻게 들어가니? 이거 너무 이렇게 안 예쁘게 썼다, 그죠?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빼기 이쪽의 친구는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다. 이렇게 이제 통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합차니까 그죠? 앞에 거를 제곱한 게 x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거를 제곱한 게 빼기 x가 돼서 이렇게 지워지면 분모에는 2만 남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분자를 보시면 여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제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x에 빼기 루트 x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2 루트 x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약분돼서 루트 x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합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2에 x축으로 빼기 3만큼 그러면 x 플러스 3 대입하시고요. y축으로 2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 붙이시면 평행이동이 완성이 되죠. 자, 그렇게 된 애가 마이너스 1, k를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는 k를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런 느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값이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얘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유리함수가 y는 x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 역함수란 얘기죠. 그리고 유리함수, 역함수 식은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x하고 y하고 이렇게 바꿔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어떻게 쓰고 그죠? 그대로 쓰시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바꾸는 거죠. 붙여서 위치 바꾼다. 이렇게 하면 역함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역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ax 플러스 d는 그대로 쓰시고 얘네들만 위치를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이게 이제 역함수다. 뭐 이런 거 이제 증명은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만약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제 강의 찾아보시면 이런 거 다 깔끔하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요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관계인데 얘네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a 값은 얼마임이 확인이 되고요. 3임이 확인이 되고요. 얘네들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 그쵸, 마이너스 붙여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b도 누가 보면 돼? 마이너스 6이 오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전에는 무조건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역함수 공식들은 알고 계셔야죠.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1참수 같은 경우도 역함수 구하면 좀 이렇게 x하고 y하고 바꿔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역함수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리해서 결과를 좀 기억해 두시면 이것도 사실 역함수 갈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는 x 빼기 n이다. 그럼 얘는 m으로 나눠서 y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 x 빼기 n분의 n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친구의 역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놓으면 y는 3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x는 3y 플러스 2 뭐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 y는 m이면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x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요 뒤에 거는 n분의 n이란 말이죠. n분의 m 그럼 이거 얼마? 그쵸, 3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부호만 빼기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정리해 두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이 되게 좀 은근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좀 이따가도 아마 나올 건데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런 것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무리함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나오죠? 그죠, 요거 이참수 나오죠. 근데 얘네들 역함수도 사실 식의 형태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x-1 플러스 3 이런 친구의 무리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역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 친구의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하고 짝을 이루는 이차함수 역함수는 사실 이거 뭐 물론 아까처럼 뭐 x, y 이렇게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점이 1,3이잖아요. 시작점이 1,3 그러면은 이 1,3이 반대로 y는 x로 뒤집혀서 3,1이 되고 이게 이 이차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개수가 지금 2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역수로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뭐 계산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냥 요거는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치역을 이 친구의 정역으로 데려와 주시면 이 둘의 역함수가 깔끔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함수의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쓰셔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9번 문제 잠깐 보시면 얘도 여기 보면 무리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구해라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 나와 있다는 거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2분의 1,2죠? 여기는 어때요?
2,2분의 1이 꼭지점이죠. 2,2분의 1이 꼭지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의역만 확인, 또 여기 누구? 요 최고창, 여기 마이너스 2죠?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 둘의 역수관계야. 그죠? 그리고 치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x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고 루트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치역은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거 역함수다. 이거 그냥 한눈에 볼 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5번은 맞죠? 이건 맞고 그러면 나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저는 이 9번을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리함수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 지금 방금 전에 좀 정리를 한 것은 요 시작점이랑 치역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실제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2분의 1,2를 시작점으로 해서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루트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면 왼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에 y절편을 좀 한번 찍어 볼 건데 x에다가 0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니까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좀 얼추 잘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잘 보시면 4분면에서 1, 2, 3, 4, 4분면에 4, 4분면을 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4, 4분면을 지난다 이랬으니까 일단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정의역 보시면 정의역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고요. 그리고 범위로 보시면 2분의 1 여기가 빼기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되고, 자, 치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2보다 작다인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죠. 2보다 작다 그리고 2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 치역도 얘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자, x축 대칭 한번 보시면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식 똑같죠? 그러니까 너도 맞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잔소리. 자,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 최소값, 최대값 문제 구하면 무조건 누구를 확인해라? 그래프 개형을 확인해라. 이게 필요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대로 그려서 확인하시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가 누가 나온다? 그렇죠. 최소값이 나온다. 그게 지금 4라는 거고 4 집어넣었을 때가 누구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f0은 얘는 루트 a 플러스 3이 되는데 그게 4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너가 1이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x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f4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8 더하기 a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3 요건데 요게 이제 내가 찾는 b 값이 될 건데, 자, 방금 전에 a 값을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3이어서 b는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의 개형은 최대 최소 할 때 반드시 필수다. 필수. 필수. 자,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항등함수가 뭐냐 하면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1이면 1, 2면 2, 3이면 3. 그러니까 항등함수면 f2는 2다. 이렇게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g는 상수함수 이랬습니다. 상수함수는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3을 집어넣어도 2고 4를 집어넣어도 2고 5를 집어넣어도 2고 이런 게 상수함수죠. 다 계속 모든 i의 함수값이 같을 때 이런 거 이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5가 F2의 값과 같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이 준 건 G5가 2다 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G5든 G6이든 G4든 G1이든 뭐 다 얼마다? 값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y는 2라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h4 더하기 h6을 구하라고 했는데 h4는 f4 더하기 g4입니다. 자, 근데 f4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면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올 거고요.
G4는 방금 상수함수 2라는 값이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 H6은 F6 더하기 G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F6은 항등함수에서는 그대로 6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G6은 상수함수에서는 2라는 값으로 나와주시면 다 더하면 1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k값 구해서 g-1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자, g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k고요. 자, 걔를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gx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fx 먼저 통과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 친구를 gx의 x자리에다 넣어주시면 2배 해서 k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이 같을 때 k 값을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계산을 진행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더하기 k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하고 너가 같으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2k는 숫자는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3이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맞나? 자, g-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자, g1은 뭐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g1은 여기다 넣으면 1이고요. 자, 그걸 f에다 또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f1이 돼서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f 역함수 8은 뭐 얘를 k라고 두면 fk는 8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k 대입하셔서 3k 플러스 2가 8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3k는 6, 그럼 k는 2, 그러니까 내가 찾는 값은 2,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은 7, 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14번. 이제 나왔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잔소리 했었는데 자, 14번 요거 좀 별표 좀 치시고, 요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꽤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정리 정확하게 잘해주세요.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친구의 최대값이 2다를 가지고 k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걸 습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좀 약분을 하셔서 x 플러스 1에 요거는 1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0 되는 x값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일단 약분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근데 약간 개형을 확인하려는데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의 부호가 사실은 그래프의 개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호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k값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부호에 따라서 좀 약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k가 누구보다 크다면, 3보다 크다면 얘가 양수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 y가 3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될 거고, 만약에 k가 3보다 작아서 얘가 음수라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요쪽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사실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k값이 누군지는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이고야, 이 주문 어떡해.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역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에 0이면 한 이쯤, 여기 마이너스니까 한 이쯤, 그리고 3이면 요쯤, 이렇게 이제 0과 3이 있을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라는 사실로,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사실로 k값을 계산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0을 집어넣어 보면 f0은 k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최대값이 2가 되려면 k가 2여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k가 3보다 클 때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네 이렇게 확인돼서 여기서의 k값은 쓸 수 없다 이렇게 걸러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오른쪽 k가 3보다 작다면 0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누굴 넣어야? 그쵸, 3을 넣어야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넣어주시면 4분의 9 더하기 k가 될 건데 그게 얼마다?
그쵸,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k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2가 될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또 요 범위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k 값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거, 최대 최소에서 개형을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 습관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뭐 미적분을 풀든 수투를 풀든 함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꼭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fx하고 gx의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건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먼저 합성을 좀 해볼까요? 자,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gx를 이 fx의 x 자리에다가 넣어보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넣고 여기다 2 넣고 루트 쓰시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게 사실은 뭐가 된다? f.g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먼저 구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2 빼기 2는 지워지고요. 빼기 3x는 루트 3x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 친구의 식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라고 보면 되니까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거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 시작점이 지금 어디? 저 0,1. 그러면 역함수는 꼭지점이 1,0인 이차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3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저 3분의 1.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에 x-1의 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치역도 좀 챙겨 줍시다. 우리가 지금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치역 같은 경우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함수의 치역이었을 텐데 이거를 정역으로 x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인 역함수는 요거까지 써주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 이거 실화야. 요거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건데,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때 있어요. 뭐가? 지금처럼 무리함수에 역함수 구하는 거 서술형으로 나올 때 있거든? 근데 이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 방금 전에? 저 이차함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이 이차함수를 구하는 걸 다들 잘 할 텐데, 뭐를 빼먹어서? 이거 빼먹어서 많이 틀려. 정의역. 이거 빼먹으면, 진짜 심하면 10점짜리 5점으로 주는 경우도 봤어. 나 2점 주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작심하고 낚아서 요거 서술형으로 내면 엄청 애들 틀리거든요. 안 써가지고. 자, 나중에 봐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애들 점수 깎이는 애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거 정역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요거 서술형에 나오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감점 당하는 포인트다. 잘 알고 계셔야 돼. 됐죠? 보겸이 다음 주에 우리 보는 거야 드디어, 그지?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 가지고서 ABC 부호 결정하고 사분면 찾아라 뭐 이런 건데,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정근선부터 확인해 볼까요? A죠? x정근선 A. 자, 그런데 x축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A는 음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y정근선 볼까요? 1분의 B. 그런데 지금 여기 y정근선 보시면 이게 그럼 B라는 건데, Y축에서 보시면 0보다 위쪽에 있으면 B는 뭐라는 거예요? 그쵸, 너는 양수라는 거예요. 이미 두 개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 구할까? 하고 보면은 C 구하려고 합니다. C. 자, 근데 C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면 이럴 때 이제 절편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절편. 이게 지금 Y절편이거든요. 자, Y절편은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X에다 한번 0 넣어볼까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그 Y절편이 0보다 어디 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너는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네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두 개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누구는 저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C 값은 음수다. 이렇게 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이 B, C다. 이런 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X 앞에 부호는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는 A인데,
A는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B, C를 먼저 찍어줘야 되는데, B, C는 B가 지금 플러스, X좌표가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는 플러스 쪽에, Y좌표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B, C를 하나 이렇게 잡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X좌표 보호하고 루트좌표 보호를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네요.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죠? 그럼 얘는 지나는 사분면이 4사분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4사분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역함수 구하려면 정의역은 무조건 적어야 되냐? 사실은 안 적어도 될 때가 있어요. 뭐 1차함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안 적어도 돼요. 왜냐면 걔는 그냥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데, 저렇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안 적으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이런 형태를 잡아주려면 일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을 안 적으면 완전 사실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어야 됩니다. 무리함수 쪽은. 그래서 그건 함수에 따라 다른데 정의역의 변동성이 생기는 함수들은 다 적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슉슉슉 하고 넘어가도 괜찮나요? 안 되는 건 이런 게 안 되죠. 하나의 x값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는 안 돼요. 그죠? 혹은 어떤 x값은 대응되는 x값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후다닥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y는 절대값 x랑 서로 같은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도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1 집어넣어도 1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니은은 안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안 되고요. 자, 디귿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1 나오죠. 1 이른다.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는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니까 리을도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모양이 달라도 됩니다. 모양 달라도 주어진 정의역에 해당하는 치역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모양은 다르지만 치역은 같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F2는 5예요. 이랬으니까 일단 2라는 값은 5를 가진답니다. 그죠? 자, 그리고 F1에서 F4를 뺀 게 4다. 이렇게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함수값을 그냥 준 거죠.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 다른 값들을 골라야 되는데 요 가질 수 있는 값 3개 중에서 빼서 4가 되는 거는 7이랑 3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1이 7이고 F4가 3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F1이 7, F4가 3이다 확인이 되면 여기 보이는 F3은 1이죠? 이렇게 함수가 이제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F3 1에다가 F4 3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답은 4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라는 함수값을 2를 함수를 이제 30번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2를 한 번 통과시키면 1이 되고요. 2를 또 한 번 통과시키면 3이 되고요. 또 통과시키면 2가 됩니다. 이제 반복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 나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3개씩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번 통과시키거나 그죠? 아니면은 3번을 더 더해서 4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7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애들은 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뭐야? 그쵸?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일 때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전부 다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이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 어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5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8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애들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 애들은 다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라는 값이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다 바로 해도 되지만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3을 통과시키면 2, 그리고 또 한 번 통과시키면 1, 그리고 1을 또 한 번 통과시키면 3, 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3개씩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한 번 통과시킨 거, 4번 통과시킨 거, 7번 통과시킨 거. 이게 다 뭐예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 애들은 다 누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얘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애죠. 그러니까 3을 통과시키면 얘도 2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답은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시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f-4는 0보다 작은 쪽에 넣어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4를 넣어주시면 -2 더하기 3이어서 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1이라는 값을 g에다가 넣어주시면 g1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f 역함수 4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f 역함수 4를 구하려면 fk가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k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범위를 나눠주셔서 만약에 k가 0보다 크다면 fk는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이 fk가 될 거고 그게 4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해보면 k제곱은 1인데 그러면 k는 풀마 1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그죠? 플러스 1이 양수 범위를 만족하니까 여기서 k 값이 일단 결정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굳이 음수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안 나왔으면 어디 것도 음수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럼 음수도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만약에 k가 음수면 여기에 이제 k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4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 값이 1이면 돼서 k 값은 2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음수 범위에서는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제를 해주시면 k 값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차함수하고 반쪽 제곱을 쓰고 있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우리가 이제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fx하고 누구하고 그죠? x하고의 교점을 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점을 구하게끔 되어 있죠. 특히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x는 x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셔서 5x는 0이다. 그러면 x 빼기 5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하나는 x가 0이고 하나는 x가 5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5가 내가 찾는 x라는 건 이 범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교점이 x좌표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요따 놓든 y좌표는 5가 될 거니까 그 교점의 좌표가 5,5라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OP는 5루트인가요? 그죠?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5루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딱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죠.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점근선, 여기가 점근선이면 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점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긋게 되면 이 선에 대해서도 선대칭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대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루고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대칭성을 나타내는 어떤 선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대. 근데 그 두 직선을 잘 보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1.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1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얘네들의 A, B를 구하라는 건 사실 누구 대입해서? 점근선의 교점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x좌표는 얼마고요? -1이고요. y좌표는 빼기 3이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얘부터 대입을 해보면 -3은 얘는 플러스 1 더하기 a다가 돼서 a 값은 빼기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y 값은 -3, x 값은 -1 더하기 b가 되니까 b 값은 빼기 2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대칭 a, b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지금 줬는데, 뭐 얘 같은 경우 네, 8,3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대입해 보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3이고요. 여기가 이제 7, 여기는 8 지나면 여기 21이니까 딱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8,3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점근선 x는 1, y는 2.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점근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4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사실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x점근선 한번 그려보면 x점근선이 1이고 y점근선이 2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가 1이고 2고요. 자, 그리고 얘는 약분을 하면 x-1, 여기는 2, 여기다 1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y점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y점근선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5면 이쯤? 근데 이건 무조건 지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5. 확인 안 해봐도 그냥 보이네. x는 1에서 그냥 확인이 됐었는데, 그죠? 어쨌든, 4사분면은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행이동했을 때, 이 그래프랑 겹쳐지니 이렇게 주면 얘는 x-1에 플러스 5.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7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요 i와 요 i가 이제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겹쳐진다. 이렇게 보고, 리얼은 맞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x분의 1 그래프에서, 여기 뭐 요렇게 y는 x분의 k가 있고요. 요 a점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b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랍니다. 넓이가 8이다. 자, 그랬을 때 K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준 건데, 자, 요런 문제가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은 좌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좌표를 찍는다고 하면 뭔가 숫자 좌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숫자 좌표가 아니라 누구 좌표로? 저 문자 좌표를 활용해서 푸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낯설지만 나중에는 주구장창 쓰는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좌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뭐 좌표를 어떻게 알죠? 나 모르는데 좌표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문자로 좌표를 주는 겁니다. X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는 A라고 들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좌표를 일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Y좌표는 요 함수 위에 있으니까 A분의 1에 있거든.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쓰는데 아직은 이런 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이걸 아직 할 생각을 못해서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일단 좌표를 써야 되고 잘 모르면 뭐라도 그쵸, 문자라도 두고 쓴다. 이런 게 이제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C점과 B점도 찍을 건데 C점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X좌표를 A라고 두고요. 요 함수 위에 있으니까 이걸 A라고 대입을 하면 너는 A분의 K다. 이렇게 이제 찍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B점 같은 경우는 A점과 무슨 좌표가 같냐면 Y좌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의 Y좌표가 얼마다? A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때 X좌표는 어디에다가? 이 식에다가 Y에다가 A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X분의 K일 때 요때 이 X값이 요 X좌표일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x를 곱해주고 a도 곱해주면 얘는 ak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k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한번 세어볼 건데 요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됩니다. 이게 높이인데 a분의 k 위에 거에서 아래 거로 빼면 요거는 이제 높이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ak에서 a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곱한 것이 넓이인 8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완성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문자 세우고 식으로 어떻게 하면 뭔가 풀리게끔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떻게 풀리는 거야?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천천히 잘 쳐다보면 이게 일단 a분의 1이 여기서 묶이고 여기서는 또 a가 묶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에 a분의 1로 묶어주면 k 빼기 1. 너는 a로 묶어주면 k 빼기 1.
은 8이다가 되면서 여기 보이는 a가 또 쓱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k 빼기 1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럼 k 빼기 1은 풀마 4예요. 그럼 k는 5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k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는 k 값은 5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알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을 뿐이야. 좌표를 모르는 문자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루트 3일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가 루트 3? 나 그럼 넣어야지 하고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이중근호라고 해서 예전에는 다뤘는데 이제는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하기 전에 먼저 이 식을 정리를 좀 해주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유리화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할 겁니다. 이 똑같은 걸 위아래로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식이 간결해지거든요. 일단 분모부터 보시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식으로 보자면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는 것과 같고요. 자, 그럼 x끼리는 지워지고 1 빼기 빼기 1이니까 이 값은 2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사실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라고 보면 곱셈 공식으로 너를 제곱하고 너를 제곱한 다음 두 개를 곱해서 2배를 하시면 되는데 곱하면 요식 두 개가 곱해져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는 몇 x? 2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 루트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분모의 2랑 얘네들 다 약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보자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자, x는 여기 이제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x제곱은 여기 이제 3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3 빼기 1이면 2인가? 그럼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 11번은 평행이동도 나왔고 누구도 나왔다? 그죠? 대칭이동도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또 무리함수네요. 그죠? 마이너스 x랑 겹쳐지는 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어쨌든 얘를 가지고서 얘를 구하는 것은 대칭이동 시켜서 가능하겠죠? 얘도 가능한데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2 붙으면 이거는 공률이 달라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고 기억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가능하겠죠. 얘 같은 경우도 1이 되는 것은 이 대칭이동 시키면 가능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되고 뭐 평행이동은 뭐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리을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이는 이 3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안으로는 이게 9분의 1로 들어가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값이 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다 됩니다. 인 거니까 이거 사실 누구만 잘 보면 돼? 요 x 앞에 숫자만 잘 보면 됩니다. 그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겹쳐지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요것만 빨리빨리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거 하면 함수 끝이다. 맞죠? 뒤 없죠. 오케이. 자, 이거 하고 빨리 경우의 수하러 갑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함수가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는데 여기 유리함수 하나 주어졌고요. 여기 무리함수 하나 주어졌는데 이 함수가 요 가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답니다. 요게 이제 문제 다고요. 자, 일단 fx 보시면 얘 유리함수인데 이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고요. 약분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식이 들어가서 한번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이게 x는 3, 여기 이게 y는 1, 뭐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잘 보면 이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x가 4보다 클 때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4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나는 이 4를 대입했을 때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만 사용을 하는 게 요 함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를 대입해 보면 실제로 분모는 1, 분자는 5가 되면서 요 함수 값이 5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요 함수를 체크를 한 거예요.
이 함수. 이거 어떻게 쓰? 요 함수요. 이렇게 얘를 체크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4,a에서 시작점이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 아니다. 왼쪽 아래 왼쪽 위죠.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얘는 이제 4보다 작은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a 값이 얼마여야 되는가?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뭐 가나 조건 아니어도 뭐 당연히 5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도 있겠지만 왜 5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문제에서 치역이 y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y가 1보다 큰 것은 이 아이의 점근선 위쪽인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함수, 요 나 조건은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다 이렇게 줬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약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안 보인다면 대우를 한번 취해 보시면 함수 값이 다르면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항상 다르다. 이게 뭐죠? 1대1 함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이 4,a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이 가나를 만족하니? 라고 하면 얘가 4,5에서 출발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이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바로 안 보이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라고 보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지르고 움직여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만약에 4,5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가조건을 만족을 못해요. 여기 보면은 치역에 중간에 가질 수 없는 어떤 이런 빵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5보다 크게 되면 이건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가 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또 요거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또 나 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무조건 이 친구는 4,5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F3 한번 구해봅시다. F3 곱하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은 F3 곱하기 FK가 24거든요.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자, F3은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3을 넣어주시면, 루트 1 더하기 A가 아까 5였으니까, 요 값은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FK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y 값이 4일 때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y 값이 4라고 하면 이 y축 기준에서 5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 4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이런 거는 들어오니까 지워주면 5보다 조금 작은 쪽에 4 어딘가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때 대응되는 x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k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이 함수가 이 빨간색 부분, 유리함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유리함수가 누가 될 때? 그쵸, 4가 될 때 x값이 k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4가 될 때 k값을,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일 때요? 얘가 3일 때죠. 여기다 쓸까? 그럼 k 빼기 3분의 4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그럼 요거 이렇게 k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는 4는 3k 빼기 9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3k는 13이니까 k는 3분의 13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은 3분의 13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익힘 서술형에 만약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쓰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늘 만족해야 하므로 A는 5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순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5여야 됩니다. 이에요. 이걸 뭐 막 위로 올리면 되고 아래로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굳이 서술형을 쓸 필요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니까 옵니다. 알고 있는지만 써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